닥그네라고? 그 주둥이 닥치라. 닥그네. 박근혜 대통령을 닥그네라고 불러댔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을 흔히 닭대가리라고 비하했지요. 그런 닭처럼 무식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닥그네라고 불러댔습니다. 자,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016년 9월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가 대통령 적합도라는 걸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 만한 사람인가를 묻는 조사이지요. 당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은 이렇습니다. 반기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오세훈, 그리고 문재인.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어느 한 사람도 대통령감이 아니었습니다. 박원순이나 안철수는 부정적이란 평가가 긍정적이란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세훈이나 안희정, 유승민 이런 자들은 긍정평가가 2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이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지요. 대통령감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31.5%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보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지요. 49.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사가 2011년 3월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 만한 사람인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9.6%가 박근혜를 대통령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6년에 문재인을 대통령감이라고 평가한 응답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긍정적 평가가 78.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47.9%.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거의 절반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감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열의 6은 박근혜를 대통령감이라고 인정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닥그네를 대통령감이라며 인정했던 것인가요? 심지어 어느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5.5%가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50%가 넘는다고 답변했죠. 당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의미심장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1년 이상 남아있었는데도 박근혜라는 특정한 한 명을 두고 당선 가능성을 물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른바 박근혜 현상입니다. 좌파들조차 박근혜가 우리 사회 정치 현상이고 문화 현상이며 시대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를 닥근혜라고 불러댄 그 좌파들조차 말입니다. 박근혜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4년입니다. 2004년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차떼기 정당, 탄핵 정당, 이게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박근혜는 당의 간판부터 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의도 벌판에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 당사로 시작한 박근혜. 이게 당신이 닥근혜라고 비아냥대는 박근혜의 리더십입니다. 박근혜가 대표가 되어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게 2004년 3월 23일부터 2006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대표는 모두 8차례 바뀌었습니다. 2004년 1월에 열린우리당 당대표로 취임하였던 정동영을 시작으로 신기남, 이부영, 임채정, 문희상, 정세균, 유재건, 다시 정동영에 이르기까지 8명의 열린우리당 당대표를 속된 말로 갈아치웠습니다. 이 또한 당신이 닥근혜라고 비아냥대는 박근혜의 리더십입니다. 박근혜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스코어는 40대 0, 이른바 박근혜는 승리라는 공식입니다. 박근혜가 제시하는 길은 항상 옳은 길이었고 무엇보다도 이기는 길이라는 확신이 한나라당 당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닥근혜라고요? 수첩공주. 그렇습니다. 수첩을 보지 않고서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는 날조가 만들어낸 수첩공주. 이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흉측하게도 닥근혜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확실히 박근혜는 틈만 나면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자리에서도 저 자리에서도. 좋습니다. 여기 수첩 왕자도 있습니다. 문재인 밑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입니다. 깨알 수첩이랍니다. 심지어 메모한다, 고루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첩 왕자 이낙연도 틈만 나면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자리에서도 저 자리에서도. 수첩 왕자 이낙연이 이렇게 수첩을 꺼내들고 적어놓은 게 뭔지 확인해 보시죠. 2019년 4월에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수첩에 적었다는 것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훑어볼까요?
강원 산불 하루 만에 불길 잡혀 산불 규모에 비하면 빠른 진화. 그러나 많은 피해와 상처 남겨 목숨을 잃으신 분 명복, 가족 위로 온정의 손길, 기업, 연예인 등 민간인 감사, 국민들께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착한 심성, 기부금품은 어디에 내시면 되는지 안내, 기부금품을 가장 알차게 쓰도록 미리 준비, 이낙연 수첩에 적었다는 내용 중에 산불 진화와 재발 방지, 사후 대책에 참고할 만한 게 뭐라도 보이십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낙연의 비서실장인 정운현이라는 사람이 슬쩍 언론에 흘렸고 이를 언론이 냅다 받았었고 이 언론 기사를 또 비서실장인 정운현이라는 사람이 받아 수첩 메모가 화제라느니 독자들 반응도 아주 좋다라느니 주거니 받거니 짝짝꿍 했습니다. 이게 수첩 왕자 이낙연의 수첩입니다. 이런 이낙연의 수첩을 칭송한 바로 그 언론들이 박근혜 수첩을 조롱하고 수첩 공주라며 희롱했죠. 그렇다면 수첩 공주 박근혜 수첩을 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훑어볼까요? 버스 전용차로 구간에 연속성이 없어 버스 전용차로에 효과가 없다. 맞벌이 가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구로공단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 다리 확장이 필요하다.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보호시설 직원의 급여도 개선이 필요하다. 영유아, 장애아에 대한 예방주사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성, 구체성, 현장성이 담겨있는 진짜 수첩이지요. 정치꾼과 기레기 언론이 짝짝꿍해서 만들어낸 쇼쇼쇼 쇼통 수첩과는 비교가 불가하지요. 수첩 왕자 이낙연의 수첩이 좋다? 뭐 좋습니다. 뭐든 수준에 맞게 노는 법이지요. 수첩 공주 박근혜 수첩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성, 이게 박근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도 닥근혜라고요? 그 주둥이 닥치라.